네, 이번에는 베스트 50 추천주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50가지의 종목을 갖고 와서 이번 주에도 새롭게 도전할 텐데요. 우선 지난주 이 시간에 들고 온 종목들 과연 성적표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환 부장님이 들고 오신 종목들 안에서 지난주의 경우에는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이 갖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의 한번 지난주 성적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빨간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와 액토즈 소프트가 눈에 띕니다. 게임주들 상승세 눈에 띄었고요. 여기에 신세계와 삼성 SDI, NS도 2%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액토즈 소프트 확인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약 주가는 10.3%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액토즈 소프트 e스포츠 플랫폼 등 다양한 신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인데요. 장기환 부장님, 액토즈 소프트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게임주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대세 상승이 2012년, 13년도, 14년까지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그 종목군으로서 요번에 한 3년간의 조정을 거치고 재차 그 상승의 반열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 섹터의 전반적인 추세 흐름에 거기에 일환이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28일 새로운 공개 테스트 게임이 공개된 적이 있죠. 액토즈 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의 산다 게임즈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그런 다른 엔터와 다르게 중국에 공략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임주보다는 이제 월등한 우위에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공개 테스트한 게임 자체가 일반 중국의 유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 그와 맞물려서 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에는 11.2%의 강한 상승세로 장을 마친 액토즈 소프트였습니다. 최근 게임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이외에도 장기환 부장님이 들고 오신 네오이즈 게임즈도 지난 한 주 동안 6.7%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지난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어느부터 바닥권을 잡고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상승세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은 제가 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어떤 한 번의 상승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그런 장기간의 에너지 축적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역시 오늘 아마 새로운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진짜 야구 슬러그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부터 아마 서비스를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도 기존의 유저나 여러 게임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즉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일단 액토즈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피를 하고 있는 1차 상승권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주의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앞으로의 신작이 기대되는 게임, 그런 게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게임주 이런 것은 지금도 장중에 저점으로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장중에 많이 조금씩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담아도 좋을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액토즈 소프트는 10.3%의 수익을, 네오이즈 게임즈는 6.7%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이로 인해 앞으로의 이 종목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의 리뷰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새롭게 도전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빠르게 지나간 50가지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봉수 연구원과 장교환 부장님이 각각 25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고요. 제 가장 왼편에 있는 종목이 바로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쭉 살펴봤을 때 롯데케미칼과 또 하나케미칼 눈에 띄고요. 깨끗한 나라 종목도 현재 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경우에도 게임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제 바로 왼편에 있는 종목인데요. 넥슨GT와 M게임, 네오이즈 게임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대로 들고 오셨고요. GS글로벌 유통주도 현재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 SDS가 있는데 특히나 삼성 SDS의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주의 동반 약세 속에 주가가 많이 밀려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외에 두산중공업과 SKT&D, 현대그린푸드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YG엔터테인먼트도 최근 많은 분들이 참 주목을 하고 계신데 한알령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장기환 부장님도 오늘 이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외에 SGA솔루션과 한솔테크닉스, FST, 쿠쿠전자, 민엔지, 핸디소프트, 아시아나항공까지 총 25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장기환 부장님이 선택한 두산중공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앞서 이슈가 있었죠. 5천억 원가량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에 하락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의 종가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 지난 마지막 거래의 경우에는 7.71% 다소 크게 밀려났습니다. 오버행에 대한 부담, 주식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좀 강하게 펼쳤는데요. 주가는 24,550원까지 밀려났었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사실 이 종목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브리핑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까 봐 오히려 매도세를 펼쳤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기환 부장님께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들고 오셨어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을 하신 걸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주식은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5월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그 멘트를 통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다면은 이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에 손해본 거를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지금 추천해서 당장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앞으로의 가능성에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신주 인수권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그런 상황을 분명히 보시면은 거기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가끔씩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두산중공업 자체가 이번에 5천억 갖고 자기들의 어떤 그 기존의 올해 4,300억에 만기되는 이런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그 대형 발전기용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한 그런 선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이 두산중공업을 보는 포인트에서 대세 상승을 만약에 이끌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큰 수익은 분명히 한 곳에서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요 두산중공업을 저점부터 매수를 서서 입지를 해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큰 폭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의 장중의 저점부터 단기적인 매매를 이끌면서 일단은 4월까지 가보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일단은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브로 놓고 보시다 보면은 그 이후에 5월 달에 분명히 큰 폭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들어가 봐도 적절한 가격대일지 궁금한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만약에 오늘 저점에 장중 저점에 23,000원대로 내린다라면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그 과거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한
공시 이후 3일을 밀린 다음에 서서히 주가를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두산중공업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큰 폭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서서히 매매를 이 종목으로 이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상승의 흐름보다는 앞으로의 투자의 맥을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식을 일반 투자들이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한다 해도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바로 유통시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발행시장으로 접근해서 이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장봉수 연구원이 들고 온 25가지 종목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장봉수 연구원의 종목 경우에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케미칼과 롯데케미칼 화학주도 있고요. 그 안에서 살펴보시면은 건설주도 대거 눈에 띕니다. 최근 올해 해외 수출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외에 원화 약세 환율 효과, 여기에 국제 펄프가가 하향 안정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주로 꼽히는 제지주도 대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LG플러스와 KT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 대표적인 화장품주 중에 하나죠. 바로 LG생활건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경우에는 한알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실적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실까요?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보합세에서 장을 마쳤네요. 87만 8천 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장봉수 연구원이 바라보고 있는 LG생활건강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 요즘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실적 우선과 관련된 실적 우선으로 좀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 따라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좀 조정을 받는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그중에 LG생활건강을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2012년도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약 4조 원대 수준이었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실적에 의하면 6조 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5천억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는데 2016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8,8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 영업이익률이 기존에는 10에서 12%로 이 정도 돼도 낮지 않은 영업이익률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연간 기준으로 해서 14% 정도까지 훌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럭셔리 화장품 라인인 후와 숨과 같은 제품 라인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제품 라인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약 18%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15년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약 2.4%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생활용품과 음료 부분에 같은 경우에도 적긴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0.5% 정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사업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양적으로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한령의 영향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최대 40%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보면 약 고점 대비 30% 조정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낙폭과대 구간의 끝자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이평선에 또 다른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반등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또 전고점을 어느 정도 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고점을 향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목표 라인도 전고점 부근으로 잡아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는 현재가에서 약 85만 원 선에서 매수 영역으로 두시고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0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1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10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기현 부장님의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두산중공업의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현대그린푸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올해는 조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 주가는 1.17% 하락하면서 16,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장기현 부장님, 현대그린푸드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점을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매출과 실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을 서서히 탈피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 수급이 일정 정도 우위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결 실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전체가 아주 증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결에 또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스닥의 기업 에버다임도 연결 실적으로서 호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이 큰 폭의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그 식자재나 그리고 단체 여행, 그런 여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부분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는 분명히 실적이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리포트도 있고 점차적인 그 연결 실적이나 전체적인 그동안의 그 단체 그 쪽에서도 서서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 주가 역시 그동안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오랜 기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어떤 그 2월, 3월의 조정기간 양상송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환매에서 가장 중요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실적하고 그동안의 오랜 기간에 힘을 축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그린푸드도 새로운 하나의 순환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는 그 영향은 분명히 받는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에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2분기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 가격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부터 만약에 장중 저점이라면 16,5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 했는데 만약에 손절 가격이 오더라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봉수 연구원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건설주들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주주도 많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현대리바트와 한솔홈데코와 같은 인테리어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증가하면서 이수혜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솔홈데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5.5%까지 증가를 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주가 0.3% 약박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1,640원까지 밀려났는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매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인데요. 국내 건설 경기 호조로 인해서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아직은 부각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뭔가 접근하면서 모아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한솔홈데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 경기 호조에 의해서 실적 자체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131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2015년 대비 약 41%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75억 원을 발표했는데 15년도 대비해 무려 400%나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2016년 이전에는 약 1에서 3%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5.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확실히 느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핵심은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뉴질랜드에 직접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조림 사업이라는 게 나무를 기르는 것인데 결국 이 회사는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와 가구에 사용되는 제재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강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시공까지 하는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버릴 것이 없는 사업 모델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조림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임대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건설 자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폐목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폐목재를 열병합 발전 사업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버릴 것이 없는 사업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주가도 매력적일까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약 1,57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 영역대로 두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85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좀 장기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하단에 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85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솔 홈데코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피드 종목으로 조금 더 많은 종목을 빠르게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환 부장님의 스피드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그 핸디소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그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넥티드카 이런 것에 헬스케어, 그리고 지난 라스베가스 CES에서 선보였겠지만 앞으로 핸드소프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구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는데, 그런 것에 앞으로 섹터가 될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CN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CNF 같은 경우는 옛날 과거의 유통주지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룹을 쓰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돈을 내야 되는 4차 산업, 그리고 육류 소비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효과로서도 앞으로 괜찮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난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시점이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서서히 바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 저점에서 반등이 된다라면은 단기 적금으로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N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게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초 아니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지만 캐치몬이라는 새로운 AR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포켓몬고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실증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AR 게임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N게임에 AR 게임이 나온다라면은 1차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큰 폭의 성장세는 그 유저들의 느낌을 봐야 되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GS글로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조정권에 접어들었는데 서서히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 서서히 임박해 있다. 122동 평균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미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안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미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 회사가 미넨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서서히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성승 턴라운드 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 더 하면은 SK D&D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K D&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초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실적과 장세 바닥에 근접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봉수 연구원의 스피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깨끗한 나라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포장지로 사용되는 백판지 중심의 제지 사업과 그리고 화장지나 티슈 중심의 생활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강조드리지만 턴어라운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3년을 고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던 주가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16년에 달성을 했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단권에서 횡보 추세를 비추세 구간을 겪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충분히 장기적인 어떤 구간에서 모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케미칼인데요. 태양광 부분에 우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화학 부분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실적 대비 너무 아직까지는 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또 화학 종목인 롯데케미칼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 주도적으로 많이 올라졌고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국내 최대 나프타 크래커 기반의 이제 석유화학 업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업체는 휴캠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상 최대라는 어떤 수식어가 많이 갖다 붙여지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리바트인데요. 건자재 회사인데 이 B2B 부분에서 빌트인 1위 업체이고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네, 이렇게 장봉수 연구원의 스피드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다음 주 이 시간에 두 분의 종목들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엠비엔골드 중개센터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태규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무료 방송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 뭐 오늘 주제는 딴 거 아니죠. 뉴욕 증시 강세 배경, 그리고 우리 증시 앞날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뭐 무방은 뭐 지금 문 열어놨고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제가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따리를 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엠비엔골드